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이 주식 특히 나스닥 지수 상승률보다 높거든요. 여튼 이 부분이 이유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향후 정권 시장 영향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조금 바빠가지고 이 중요한 부분인데, 또 우리 연구소가 원자재 관련 책자도 국내에서 어떻게 보면 그 원자재 관련 책을 쓴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그래도 이쪽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 돼 가지고, 또 이것이 또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주가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주는 요소니까 조금 미리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간도 부족하고 해가 점검을 못한 점은 또 양해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그 최근 원자재 가격 동향을 보면 구리는 2월 중순 저점 대비 한 35% 상승했죠. 제가 앞 시간에 또 밀 얘기는 했는데, 밀은 제가 세미나 때 언급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고, 구리도 지난 2월이 어떻게 보면 좀 저점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경제는 살아나는데 그 무렵에 제가 지난해부터 그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구리 가격이 그 경제 전문가들이 경기 침체 온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대로 못 올라간 거죠. 그러다 보니 저평가 상태에서 경제가 살아나는 듯 하단 말이죠. 그래서 IMF 등에서는 또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고, 그래서 이제 구리 수요가 또 늘은 것 같고, 밀은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밀 가격이 2년에 최저가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중국 홍수, 또 미국의 그 기상이변,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등등으로 이제 저점 대비 이거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세미나 때 상당히 조금 관심을 가져도 된다, 쉽게 하면 레버리지 투자를 해도 된다, 레버리지 한 2배 정도요, 그 얘기를 한 것 같고, 천연가스도 2월 저점이 1.5불 정도였는데 지금 현재 거의 7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금은 상대적으로 그래도 좀 작게 올라온 편이에요. 그 2월 중순이 온스당 2,050불 됐는데 지금 2,400불 넘었으니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보다는 원래 1분기 그 투자 실적을 보면 원자재가 오히려 기대 수익률도 높았고 또 실제 수익률도 높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났는데, 상승 배경은 그래요. 일단 원자재 시장은 주식 채권 시장의 대체 시장이죠. 그런 대체적인 성격이 있는 데다가 원자시장 환경이 상승 쪽으로 변하고 있었다는 거죠. 앞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IMF와 세계은행 등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하니까 구리 수요가 증가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구리는 그 경기 선행 지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또 구리는 친환경 분야에서 그 에너지, 대체 에너지요, 이쪽 구리 수요 증가하고 있고, 또 전기차 쪽도 기존 일반 그 경유 휘발유 차보다는 구리 수요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구리 쪽에서는 이제 수요가 있는 것 같고, 또 그 가스 같은 경우에는 또 여름에 더워지는, 원래 많이 더우니까 그 또 석유 대신에 또 가스 소비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주식 투자자들이 원자재 관련 주식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풍산, LS 이런 거.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석유 관련 얘기는 골드만삭스 등에서
상당히 한두 달 전에 이 얘기를 했거든요.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가 상승 유도하는 전략으로도 원자재에 투자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이유도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주식에 대해서 조금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 또 금리는 물가가 이래 오르면 많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뭐 대체 뭐 투자 시장이니까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한 결과라고 이제 보여져요. 근데 이제 관심은 이제 여러분들은 정권시장 역량 아니겠어요? 대부분 주식, 채권 투자자들이 훨씬 많으니까. 근데 이쪽도 긍정적인 요인이 좀 커요. 왜냐하면 우선은 구리 가격이 오르면 구리 관련 기업들, 뭐 우리나라의 풍산, 엘레스 같은 거, 그쪽이 이제 이익이 증가하죠. 왜냐하면 2월까지 까지만 하더라도 상가격에 계약해놓은 것들이 최근에 오르니까 재고자산 평가익도 있을 거고, 또 구리 가격이 올리면 제품 가격 인상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증권시장 영향이 있다. 또 물가 측면에서도 구리 가격이 오르면 구리 생산 업체는 또 증가시키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가 측면도 되지만 기업 이익 측면도 되고요. 그러니까 적당한 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련 앞에서도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생략을 하고, 그러니까 원자재 관련 뭐 주식이 많죠. 금도 관련 주식이 많고요, 있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뭐 주식 시장은 긍정적이다. 또 GDP 성장률 측면에서도 적당한 물가 상승은 그 매출액 증가 및 영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거든요. 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 너무 많이 오르지 않으면 뭐 일정 기간은 호재로 작용할 거다.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또 내린다면 악재가 되겠지만은 오르는 국면에서는 호재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채권 시장은 또 이제 물가가 오르니까 또 연준 등에서 금리 인하에는 좀 소극적이겠죠.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원래 연말까지 금리 인하 없다라는 얘기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또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지금까지는 6월에 할 거다 해서 이제는 또 9월에 할 거다는데, 그것도 조사를 해보면 그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 60% 정도거든요. 1월에는 80%, 90% 됐다가 6월은 오히려 그보다 더 낮고, 9월에 금리 인하를 기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예상하는 그 전문가들도 70%가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면 과연 9월에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할지는 의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주가는 안 오를 거냐? 여태까지 늘 제가 한 얘기인데,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은 있겠지만은 앞으로도 그렇지만은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고 그 주가가 빠지지는 않을 거다. 그거는 하나의 핑계지. 그러니까 조정이 필요한 시점에 핑계는 될 수 있을지언정 상장 기업의 매출액 증가, 영업 실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그런 이제 분석도 가능하죠. 어떤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이제 조금 상향 조정되는 경제 성장률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빠지더라도 제한적이겠죠.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또 성장률이 살아 있는데, 또 기업이익이 증가한다면 또 조금 빠지고 또 올라가겠죠. 다만 이제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는 지나치게 올랐으면 또 내리겠죠. 환율 쪽에 영향도 있을 거예요.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는 한국도 대표적인데, 요즘
환율이 올라가는 또 이유 중에 하나지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뭐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 미국은 달러 강세가 된다는 측면에서 저소득층은 또 멕시코나 캐나다 등지에서 또 베트남 등지에서 수입을 한다면 또 물가에는 잡히지 않는 낮은 가격으로 또 소비가 가능하니까 저소득층에게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환율 상승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하튼 최근에 원자재 가격 상승이 배경은 여러분들이 이제 오른 이후에는 사실 이런 설명 의미가 없어요. 제가 밀 얘기할 때 그 오르기 전에 얘기하고 구리도 2월 중순쯤에 향후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투자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맞고, 천연가스도 마찬가지고요. 2월부터 3월, 4월은 따뜻하니까 천연가스 수요가 작지요. 그래서 미리 선반영하니까 그때가 바닥이니까 그때가 이제 투자의 적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분석 어떻게 보면 그 뒷북치는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조금 송구스럽다라는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다른 데는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은 그 송구스럽다는 얘기도 합니다. 2022년 10월에도 제가 일시적으로 생각보다 조금 많이 떨어질 때 분석에 조금 그 문제는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면서 송구스럽다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자기 반성이 있어야 발전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포비환율연구소는 이런 뒷북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오히려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얼마나 이걸 오래 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좀 바쁠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래서 이제 제대로 미리미리 얘기를 못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 감안해 가지고 포유환율연구소 방송만 보지 말고 조금 저희들이 그 시간을 내기 어려우니까 다른 또 유능한 방송 채널 있을 거예요. 그런 데서도 정보를 좀 얻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 의사 결정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